여러분, 저 최불암입니다. 오늘 날씨가 참 묘하군요. 저물어가는 저녁 노을을 보고 있자니 문득 우리 인생도 저 노을과 참 닮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뜨거웠던 한낮의 태양은 지나갔지만 남은 빛은 더 깊고 은은하게 세상을 물들이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아름다운 시간에 왜 우리는 여전히 소란스러운 곳을 서성이고 있는 걸까요? 제가 올해로 65세를 훌쩍 넘기며 살아보니 이제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사람이 재산이고 모임이 힘이라고 믿었죠. 누군가 부르면은 열 일을 제쳐두고 달려갔고 술잔을 부딪히며 웃음을 팔아야 내가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나이 65이 넘으면 그건 인맥이 아니라 내 영혼을 깎아먹는 부채가 된다는 사실을요. 많은 분들이 제게 묻습니다. 최 선생님, 나이 들어서 외롭지 않으려면 모임에도 자주 나가고 사람들도 많이 만나야 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요. 그러면 저는 그저 허허 웃으며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요, 틀렸습니다. 65세 이후의 삶은 채우는 삶이 아니라 비우는 삶이어야 합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먼저 비워야 할 것, 바로 무의미한 잔치와 파티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우리 나이에 가장 무서운 것은 고독이 아닙니다. 진짜 무서운 것은 시끄러운 잔치상 뒤에 숨겨진 그 허망한 소음들입니다. 그 소음들이 우리의 기력을 앗아가고 우리가 평생 지켜온 자존감과 품격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는 그토록 거절을 못하는 걸까요? 그래도 예정이 있는데 내가 안 나가면 서운해할 텐데, 이런 생각들이 발목을 잡지요. 하지만 그 체면이라는 것, 그 의리라는 것이 과연 여러분의 남은 수명보다 소중합니까? 단언컨대 아닙니다. 65 이후의 시간은 하늘이 우리에게 준 덤이자 온전히 나 자신으로 돌아가라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런데 그 귀한 시간을 왜 남의 자랑이나 들어주며 원치 않는 술잔을 비우는 데 써야 합니까?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향기가 나야 한다고들 합니다. 그런데 그 향기는 화려한 파티장 조명 아래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홀로 있는 시간의 고요함 속에서 내 삶을 찬찬히 되돌아볼 때 비로소 우러나오는 법이지요. 억지로 웃어줘야 하는 자리, 내 형편을 남과 비교하게 만드는 자리, 그리고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마셔야 하는 술자리는 이제 우리의 자리가 아닙니다. 제가 살아온 이 땅, 한국 사회는 참으로 유별난 정진의 문화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정이 때로는 독이 됩니다. 거절하면 큰일 나는 줄 알지만은 사실 한두 번 안 나간다고 해서 끊어질 인연이라면 그것은 처음부터 진정한 인연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당신을 그저 잔짓술을 채워줄 배경 정도로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얼마나 허무한 일입니까? 평생을 자식 뒷바라지하고 사회에서 치이며 살아온 당신이 이제 와서 또 누군가의 들러리가 되어야 한다니요. 여러분, 품격이라는 것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내가 가야 할 곳과 가지 말아야 할 곳을 명확히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어른의 품격입니다. 남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고 내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것, 그것이 65세 이후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큰 무기입니다. 오늘부터 저와 약속 하나 하시겠습니까? 누군가 당신을 불편한 자리에 초대하거든 그저 인자하게 웃으며 말씀하십시오. 미안하네. 이제 나는 그런 화려한 자리보다는 조용한 내 시간이 더 소중해졌다네 라고요. 그것은 무례함이 아니라 당신 자신에 대한 예의입니다. 앞으로 이어질 이야기에서는 제가 수많은 세월을 겪으며 깨달은 절대로 가서는 안 될 3가지 파티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건 단순히 시간을 아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의 남은 기치를 지키고 노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절박한 조언입니다. 자, 이제 차 한 잔 더 하시며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시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가장 평온한 시간을 위해 말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멀리 해야 할 그 첫 번째 자리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그것은 바로 과거의 영광을 구걸하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말이 좀 어렵습니까? 쉽게 말해 만나기만 하면 내가 왕년의 마리아로 시작해서 우리 애가 이번에 어디로 승진했네로 끝나는
그런 모임들 말입니다. 허허, 여러분, 우리 나이가 되면은 참 묘한 본능이 생깁니다. 현실은 예전만 못하고 몸은 여기저기 고장이 나니 자꾸만 화려했던 과거의 기억 속으로 도망치고 싶어지지요. 그래서 오랜 친구들이나 동창들을 만나면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꾸만 옛날 계급장을 꺼내놓게 됩니다. 내가 그때는 이런 일을 했고 이런 대접을 받았는데 하고 말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 중 당신의 그 찬란했던 과거 이야기를 진심으로 기쁘게 들어줄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안타깝게도 거의 없습니다. 겉으로는 허허 대단했지 하고 맞장구를 칠지 몰라도 속으로는 또 시작이네, 그래서 지금은 어쩌라고 하는 마음이 들기 마련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더 나쁜 것은 그 모임이 결국 비교와 시기의 장으로 변질된다는 점입니다. 나는 내 삶을 소박하게 잘 꾸려가고 있다고 믿었는데 옆에 앉은 친구가 손주 자랑, 아파트값 자랑, 며느리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하면 마음 한구석이 싸해집니다. 내 자식은 왜 저만 못할까? 나는 평생 뭐하고 살았나 하는 쓸데없는 자괴감이 고개를 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도구듭니다. 65세 이후에 우리에게 가장 치명적인 독은 바로 남과 비교하며 생기는 시기심입니다. 이 시기심은 영혼을 갉아먹을 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기운을 아주 탁하게 만듭니다. 의학적으로도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지만 노년의 시기심은 심장과 뇌를 직접적으로 타격하는 아주 날카로운 칼날과 같습니다. 제가 아는 한 지인이 있었습니다. 젊어서 아주 유능했던 분인데 은퇴 후에도 매주 옛 직장 동료들의 모임에 나갔지요. 그런데 그 모임만 다녀오면 며칠씩 알아 누워요. 왜 그러냐 물으니 누구는 주식이 대박이 났네, 누구 아들은 검사가 됐네 하는 소리를 듣고 나면 잠이 안 온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고생입니까? 제 발로 지옥불에 걸어 들어가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우리 한국 사회는 특히나 남의 시선에 민감합니다. 남보다 뒤처지면 끝장이라는 강박 속에 평생을 달려왔지요. 하지만 여러분, 65이면 이제 그 경주에서 내려와야 할 때입니다. 결승점은 이미 지났어요. 이제는 누가 더 빨리 뛰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편안하게 걷느냐를 고민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들키지 않으려 허풍을 떨고 남의 성공에 배아파하며 억지 웃음을 짓는 그 자리가 과연 당신의 존엄을 지켜줍니까? 아니요. 오히려 당신을 초라하게 만들 뿐입니다. 그런 자리에 다녀오면 기가 다 빨려서 집에 돌아올 때 어깨가 더 처지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께 감히 권합니다. 만나서 내 영혼이 맑아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무거워지고 탁해지는 모임이라면 오늘부로 과감히 인연을 정리하십시오. 동창인데 어떻게 안 가? 친구들이 서운해해. 그런 걱정 마세요. 당신이 안 나간다고 해서 세상 안 무너집니다. 오히려 그들은 당신이 없어야 다른 사람 흉을 보며 더 신나게 떠들지도 모릅니다. 진정한 친구는 내 자랑을 늘어놓는 자리가 아니라 서로의 아픔을 묵묵히 들어주고 낡은 코트 깃을 세워주며 말없이 손을 잡아주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한두 명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떼거지로 모여서 서로의 상처를 해집고 은근히 급을 나누는 그런 가짜 잔치에 당신의 귀한 생명력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나이가 든다는 것은 가지를 치는 과정입니다. 무성했던 잎사귀들을 떨구고 단단한 줄기만 남기는 나무처럼 우리 인간도 불필요한 인맥과 허례허식을 쳐내야 합니다. 그래야만 남은 수분과 영양분이 오로지 나 자신을 지키는 데 쓰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누군가의 자랑질을 들어주는 청중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 인생이라는 무대의 주인공입니다. 이제 그만 다른 사람들의 소란스러운 무대에서 내려오십시오. 그리고 당신만의 고요하고 기품 있는 정원으로 돌아오십시오. 그것이 65세 이후 당신의 수명을 늘리고 존엄을 지키는 가장 첫 번째 비결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자, 이제 첫 번째 독을 피하셨으니 두 번째는 더 무서운 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몸과 이성을 마비시키는 술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저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우리 한국 남자들,
그리고 살아내느라 고생하신 우리 어머님들께 술은 참으로 애증의 존재지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잔을 채우며 서로를 위로해온 세월이 얼마입니까? 하지만 여러분, 제가 오늘 분명히 말씀드려야겠습니다. 65이 넘어서까지 술이 주인공이 되는 모임, 즉 취하기 위해 모이는 자리에 나가는 것은 자기 자신을 천천히 죽이는 일입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젊었을 적에는 밤을 새워 술을 마셔도 하룻밤 자고 나면 기운을 차렸지요.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간도 신장도 뇌세포도 이미 지칠 대로 지쳐 있습니다. 65세 이후의 몸은 아주 정교하고도 낡은 도자기와 같습니다. 거기에 독한 알코올을 들이붓고 고성을 지르며 밤늦게까지 몸을 혹사시키는 것은 그 소중한 도자기를 스스로 바닥에 내팽개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제가 가장 마음 아픈 풍경이 뭔지 아십니까? 길거리에서 혹은 식당에서 술에 취해 붉어진 얼굴로 횡설수설하는 노인의 모습입니다. 젊은이가 그러면은 혈기왕성해서 그렇다고 넘어가 줄 수도 있지만은 머리가 희끗한 어른이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고 했던 말을 또 하고 옆자리 사람과 시비가 붙는 모습은 참으로 처량하기 그지없습니다. 여러분, 노년의 품격은 절제에서 나옵니다. 자식들이 그리고 손주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길 원하십니까? 엄격하면서도 인자한 할아버지, 지혜로운 할머니로 기억되고 싶지 않으신가요? 그런데 술 냄새를 풍기며 비틀거리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동안 쌓아온 존경과 권위는 단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허물어집니다. 에휴, 우리 아버지는 술만 드시면 저러셔. 자식들의 이 한마디가 얼마나 가슴 아픈 비수인지 아십니까? 더욱이 이 쓴술의 잔치에는 항상 뒷말이 따릅니다. 술 기운에 내뱉은 비밀, 남을 헐뜯는 이야기, 사실 확인도 안 된 뜬 소문들이 안주가 되어 돌아다니지요. 다음 날 아침 끊긴 필름 사이로 몰려오는 그 지독한 후회와 수치심, 그게 바로 영혼의 에너지를 갉아먹는 귀신입니다. 우리 나이에는 좋은 것만 보고 좋은 생각만 해도 시간이 모자랍니다. 그런데 왜 자청해서 마음의 지옥을 만듭니까? 동양 철학에서는 이를 신선을 상하게 한다고 합니다. 우리 몸을 다스리는 정신의 기운이 술에 가려져 탁해지면 운도 나빠지고 사람도 떠나갑니다. 활기차야 할 노년이 어둡고 눅눅한 그늘로 변하는 것이지요. 술 한잔 하는 게 인생의 유일한 낙인데 그것도 못하게 하느냐고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정말 마음 맞는 친구와 딱 한 잔, 향을 즐기며 나누는 술은 약이 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왁자지껄한 술판, 부어라 마셔라 하며 끝을 보는 잔치는 절대 아닙니다. 한국 사회에서 술자리는 거절하기 참 힘든 문화입니다. 한 잔 더 합시다, 오늘 죽어봅시다 하는 소리가 정칭으로 포장되곤 하지요. 하지만 여러분, 이제는 그 가짜정에서 탈출하셔야 합니다. 진정으로 당신을 아끼는 친구라면 당신의 건강을 먼저 걱정할 것이고 당신이 잔을 내려놓을 때 기꺼이 찻잔을 내밀어 줄 것입니다. 끝까지 술을 강요하는 사람은 당신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의 공허함을 채울 술동무가 필요한 것뿐이지요. 돈도 아깝고 시간도 아깝지만 가장 아까운 것은 여러분의 기력입니다. 술자리에서 쏟아내는 헛된 에너지들을 모아서 차라리 산책을 하고 책을 읽고 명상을 하십시오. 몸이 맑아지면 정신이 맑아지고 정신이 맑아지면 비로소 노년의 참된 즐거움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흐트러지지 않는 뒷모습, 술잔 대신 온화한 미소를 띄우는 얼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진정한 어른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술기운에 기대어 외로움을 달래던 습관은 저 강물에 던져버립시다. 깊은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며 말을 잇습니다. 이제 술보다 더 무서운 것, 바로 가야 할 자리인지 아닌지 구분 못하는 마음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바로 세 번째 금기, 사회적 체면 때문에 나가는 억지잔치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어쩌면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가장 끊어내기 힘든 질긴 고리일지도 모르겠군요.
바로 남의 눈치 때문에 가는 억지 모임입니다. 각종 경조사, 별로 친하지도 않은 지인의 회갑이나 돌잔치 혹은 얼굴도 잘 기억나지 않는 먼 친척의 행사들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솔직해져 봅시다. 그런 자리에 가기 위해 옷장을 뒤져 양복을 꺼내 입고 멀리까지 차를 타고 가면서 마음이 참 즐거우셨습니까? 아니면 아유 안 가자니 뒷말 나올 것 같고 가자니 몸이 고되네 하며 한숨부터 쉬셨습니까? 아마 후자인 경우가 훨씬 많을 겁니다. 우리 세대는 상부상조라는 이름 아래 평생을 남의 눈치를 보며 살아왔습니다. 가서 얼굴이라도 비춰야지, 나중에 우리 집에 일이 있을 때 안 오면 어떡해 하는 걱정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밖으로 내몹니다. 하지만 여러분, 65세가 넘었다는 것은 그런 사회적 부채로부터 자유로워질 권리를 얻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몸 안에 기질하는 에너지는 한정된 자원이 됩니다. 마치 배터리가 얼마 남지 않은 휴대전화와 같지요. 젊었을 때는 그 배터리를 사방팔방에 써도 금방 충전이 됐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소중한 곳에만 써야 겨우 하루를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 귀한 에너지를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사람들에게 나 여기 왔다 간다는 눈도장을 찍기 위해 낭비하십니까? 제가 아는 한 분은 주말마다 여기저기 예식장이며 장례식장을 다니느라 정작 본인은 늘 만성 피로에 시달렸습니다. 왜 그렇게 열심히 다니냐고 물었더니 다 나중에 자식들 생각해서 하는 거다라고 하시더군요. 참으로 한국적인 대답이지요. 하지만 여러분, 냉정하게 말씀드려 볼까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우리가 그렇게 공들여 쌓아온 경조사 인맥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억지로 지킨 그 체면이 자식들의 앞날을 보장해주는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무리해서 돌아다니다가 몸에 병이라도 나면 그게 자식들에게 더 큰 짐이 됩니다. 진정으로 자식을 위한다면은,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한다면은 이제는 인간관계에 구조조정이 필요합니다. 진정으로 슬픔을 나누어야 할 자리, 정말로 기쁨을 축복해줘야 할 가까운 사이라면 열일을 제쳐두고 가야지요. 하지만 안 가면 서운해할까봐 가는 자리는 이제 과감히 거절하십시오. 그들이 서운해한다고요? 잠시뿐입니다. 당신이 그 자리에 없다고 해서 그 잔치가 망하지도 않고 그 장례식이 멈추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너무 과대평가하며 체면의 감옥에 갇혀 지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람의 기운은 섞임에서 옵니다. 밝고 맑은 기운을 가진 사람들과 만나면 내 기운도 살아나지만 의무감과 피로감이 가득한 자리에 가면 내 안에 맑은 기운까지 탁해집니다. 65세 이후에는 내가 만나는 사람이 곧 나의 환경이고 나의 운명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연습을 좀 하셔야 합니다.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거절하는 법 말입니다. 축하하는 마음은 가득하지만은 요새 몸이 예전 같지 않아 마음으로만 함께 하겠네라고 말하는 용기를 내십시오. 처음 한두 번이 어렵지 일단 내려놓기 시작하면 세상에 이보다 더 편안한 일이 없습니다. 그 남는 시간에 무엇을 할까요? 창가에 앉아 떨어지는 빗소리를 들어보기도 하고 평소 읽고 싶었던 책을 한 페이지 더 넘기십시오. 아니면 사랑하는 배우자와 손잡고 동네 공원을 한 바퀴 더 도십시오. 그것이 훨씬 더 생산적이고 당신의 수명을 늘려주는 진짜 잔치입니다. 우리는 평생 남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남의 시선, 남의 평가, 남의 기대, 이제는 좀 나를 위해 살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억지로 웃어주지 않아도 되는 시간, 억지로 고개를 끄덕이지 않아도 되는 고요함, 그 속에서 비로소 노년의 진정한 자유가 시작됩니다.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계로 가볼까요? 이 모든 것을 내려놓았을 때 우리가 도달하게 될 그 평온하고도 아름다운 노년의 완성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이야기까지 왔군요. 여기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인생의 소음을 걷어내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그 세 가지 모임들, 과거를 뽐내는 자리, 술에 취해 이성을 잃는 자리, 그리고 체면 때문에 억지로 나가는 자리들을 과감히 잘라내고 나면 무엇이 남을까요? 아마 처음에는 조금
허전하실 겁니다. 전화벨도 뜸해지고 주말 수첩이 텅 비어가는 것을 보며 내가 세상에서 잊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살짝 고개를 들지도 모르지요. 하지만 여러분, 그때가 바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나만의 잔치가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우리 인생을 하나의 숲이라고 본다면 젊은 시절의 숲은 울창하고 시끄러웠습니다. 수많은 짐승이 오가고 새들이 지저귀며 화려했지요. 하지만 65세 이후의 숲은 안개가 자욱이 내려앉은 새벽의 숲이어야 합니다. 소음이 사라진 그 자리에서 비로소 내면의 작은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하거든요. 아, 내가 참 열심히 살았구나. 내가 이런 것을 좋아했었지 하는 그 소중한 깨달음 말입니다. 노년의 완성은 고독을 즐길 줄 아는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고독은 외로움과는 다릅니다. 외로움은 타인이 없어서 느끼는 결핍이지만 고독은 나 자신과 단둘이 오붓하게 즐기는 축제입니다. 억지스러운 잔치에 나가서 남의 인생을 구경하는 대신 내 인생이라는 정원을 가꾸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남은 생애 동안 추구해야 할 가장 고귀한 의무입니다. 자, 이제 제가 여러분께 추천할 수 있는 몇 가지 삶의 지침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물건을 버리십시오. 집안 가득 쌓인 예전의 훈장들, 입지도 않는 화려한 파티복들, 남에게 보여주기에 샀던 비싼 물건들을 정리하십시오. 주변이 가벼워져야 마음의 기가 원활하게 흐릅니다. 둘째로, 말을 아끼십시오. 특히 남을 판단하거나 가르치려 드는 말, 건강을 핑계로 늘어놓는 하소연을 멈추십시오. 침묵은 노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보석입니다. 셋째로, 용서를 시작하십시오. 나를 무시했던 사람,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그 수많은 인연을 그냥 바람에 날려보내십시오. 그들을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잔치에 나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손해입니다. 혹시 길을 가다 누군가 당신을 노인이라고 무시하거나 모임에서 소외감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그럴 때 화내지 마십시오. 그저 인자하게 웃어주세요. 너도 언젠가는 이 고요한 평화를 알게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가엽게 여기십시오. 그것이 바로 진짜 어른의 기계이자 품격입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끝이 아니라 노을처럼 자연스럽게 번져가는 것입니다. 그 노을이 아름다우려면 하늘에 구름과 소음이 없어야 합니다. 65세 이후에 우리가 지켜야 할 가장 큰 가치는 바로 존엄입니다. 그 존엄은 돈이나 명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아끼느냐에서 나옵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듣고 나서 휴대폰을 열어보십시오. 그리고 내 마음을 무겁게 했던 단체 채팅방이나 모임의 연락처를 조용히 하나씩 정리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리고 그 빈자리에 오늘 저녁 자신을 위해 정성껏 우려낸 차 한 잔의 시간을 채워 넣으십시오. 여러분의 뒷모습이 한없이 평온하고 깊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소란스러운 세상의 박수 소리보다 여러분 가슴 속에서 울리는 고요한 만족의 소리에 더 귀 기울이는 삶을 사십시오. 제가 살아보니 그게 진짜 남는 장사더군요. 호호. 긴 시간 제 투박한 진심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세월이 매 순간 향기로운 꽃길이기를,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온전한 자신과 만나시기를 두 손 모아 기원합니다.